자, 다음은 끝으로 최성 후보의 주도권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한 시간 15분입니다. 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서 좀 두 가지 제 나름대로 이 토론을 운영하는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많습니다. 저도 가급적 짧게 드릴 테니까 어떤 30초를 넘기지 말고 증문즉답, 우리 김재동 씨나 이 법륜 스님처럼 이렇게 1대1 증문즉답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언론인 여러분, 지난 토론 때 나름 열심히 중요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신문과 방송에서 여전히 저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토론을 하는 것은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 정말 이 나라의 실혜정실, 청렴하고 또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 데 따르는 중요한 어떤 토론이 되면 저 최성에 대해서 좀 특별히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줄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자, 우선 우리 문재인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드 문제가 제기가 됐고 전략성, 모호성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이 박근혜 국정농단 세력에게만 맡겨놓을 수 없기 때문에 사드 문제의 해결 등등을 해서 지난 1차 토론회 때 제가 추미애 대표님을 중심으로 하는 방미 대표단을 꾸려서 미국에 보내고 또 실무협상단이 가고 그 토대하에서 또 중국을 가고 또 필요하다면 북한에도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야 된다 해서 촛불광장에서 추미애 대표님이 마치 오른쪽에 앉으셔서 제안을 드렸더니 아주 경청하시고 검토하겠다 하는데 동의하시고 이런 흐름에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당을 이렇게 지도하고 또 이렇게 견인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예, 저는 이미 찬성하고 동의한 바가 있는데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네. 동의한다는 말씀드립니다. 꼭 그래주시기 바랍니다. 후보로서 갖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당이 보일 수 있는 수권적인 모습을 보여야 그래야 국민들이 믿고 더불어민주당 이제 사드 문제, 북핵 문제, 한중 문제를 풀 수 있겠구나라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러기도 하고요. 하나만 더 보태면 네. 아까 우리 이재명 후보님의 제안 전체를 다 받을 수는 없지만 그 가운데 중국에 대해서 어쨌든 이런 이 군사 외교 이 문제를 경제 문제하고 연결시켜서 지금 강도 높게 경제 보복 조치를 취하고 있고 또 한국의 기업이나 우리 한국 국민들에 대해서 아주 위협적인 그런 이제 말들까지 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네. 단호하게 중국에 대해서 촉구하는 저도 그런 동의합니다.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제가 종종 소개에 올렸던 또 1차 토론회 때 이미 문 후보님이 아시고 상당히 중요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것이 바로 이 총 5조 투자에 20만 개 일자리 창출을 하는 매머드급 통일한국의 실리콘밸리 프로젝트입니다. 여기에는 850만 평의 통일 경제 특구가 우리 민주당 의원님으로 발의가 돼서 대표 발의가 돼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또 청년들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청년 스마트 타운, 특히 UN 국제 평화도시를 만듦으로써 이 통일한국의 실리콘밸리 내에 미국, 중국 또는 러시아 이런 투자자들, 이런 재외동포들이 와서 사시게 되면 북핵의 위기로부터, 북한의 도발로부터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 공약은, 이 프로젝트는 이미 여야 망라 없이 추진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공동 공약으로 앞으로 추진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그 자체는 저는 찬성합니다만 그러나 이제 그것을 위해서는 개성공단이 재개돼서 개성공단을 또 이렇게 국제적인 그런 공단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과 함께 추진되어야 그 균형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번 이제 차기 대선의 최대의 관건은 청렴성 문제라고 봅니다. 박근혜 국정농단도 그렇고 박근혜 게이트도 결국 보면 이명박, 박근혜 두 후보 간의 경쟁 때 최태민 목사를 포함한 모든 비리의 뿌리가 그때 다 나왔던 거예요. 경선 과정에서 쓸데없는 논쟁이나 하고 이렇게 되는 바람에 그 피해를 이렇게 받고 있는 겁니다. 또 김영란법 때문에 여기 다 우리 자치단체에 있습니다만은 정말 몇만 원 때문에 자영업이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고 마음 졸이고 있습니다. 저는 차기 대통령의 제일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는 청렴해야 된다.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도덕적으로 저는 존경까지는 아니더라도 신뢰받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린 게 오늘 제 개인적인 범죄수사 경력 증명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또 병적 증명서도 가지고 왔고요.
또 재산증명서도 가지고 왔습니다. 어차피 이 증명서는 당의 본 경선 때 등록을 하게 되면 내게 돼 있습니다. 근데 대충 하지 말고요. 예.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인터넷상에서 또는 뭐 지금 댓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는 여러 가지 방송에서 다양한 후보자의 청렴성 논의가 나오는데 저는 차제에 이번에 등록할 때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어떤 범죄 경력이 있다면 최종 판결문까지 해서 당과 국민들 앞에 당당하고 떳떳하다 할 수 있는 검증을 받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후보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저도 동의하고 또 상당 부분은 그렇게 또 제도가 되어 있기도 하죠. 네, 그것이 과거에는 대충 돼버렸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이 음성적인 정태로 논란이 된다고 봅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님 동의하십니까? 안 후보님도?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이번에 우리는 본선에서 반드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정권 교체를 이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안 후보님이 말씀하셨던 동지애, 가족애는 지키되 누가 되든지 간에 정말 민주개혁 진영의 청렴성과 유능한 정부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안 후보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두 분입니다. 네, 양어머님으로 위안부 피해자 어머님을 모셨고 근데 또 그 아들분이 청각 장애인이세요. 제 누님도 또 청각 장애인인데 근데 그 양어머님인 어머님께서 소원이 그 중국에 있는 양아들을 좀 보고 싶다고 해서 뭐 복잡합니다 사연이. 그래서 그분을 모셔서 한번 만나게 해드렸는데 며칠 전에 돌아가셨어요. 예, 그래서 사실 거기를 좀 가봐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토론도 있고 또 고양시 내에 여러 가지 AI 대책 이런 것 때문에 못 가고 있는데 이 위안부 문제는 너무 중요하죠. 네, 우리 뭐 문 후보님 또 안 후보님 많은 분들이 화려한 분들이 이렇게 지지선언 하는데 저는 이용수 위안부 피해자 어머님이 최성희 같은 사람이 대통령 되라. 위안부 문제에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줬다. 저는 그게 뭐 어떤 지지보다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안 후보님께서 외신기자클럽에서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저는 이쪽에 전문가지만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위안부 문제는 재협상이다, 협상이다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실효가 없는 것이다. 이게 그러니까 정말 법에도 어긋나고 또 위안부 피해자 어머님도 이건 굴욕적인 협상이라고 하는데 이 한일 위안부 협상이 저는 재협상 돼야 되고 특별법 제정을 했는데 이에 대한 우리 안 후보님 입장이 뭡니까? 기존의 한일 정부가 전쟁 범죄와 인권 유린을 겪었던 그 할머니들을 대신해서 그 아까 나온 그 불가역적인 뭐 합의라고 하면서 그렇게 협의해야 될 만한 정부 협상에 그런 권한이 없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네. 지금 뭐 거의 모든 후보들, 네. 모든 국민들이 원하는 한일 위안부 협상은 재협상 되어야 된다는 주장에는 동의를 안 하시는 건가요? 같은 생각입니다. 같은 생각이시고. 다만 그것이 네. 정부 간의 협상의 주제로서 마무리될 수 있겠냐? 네. 아니면 그것이 전쟁 범죄에 대한 아시아 각 국가들과 시민들과 계속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으로 지속돼야 되느냐 하는 측면에서 다행입니다. 이 후자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더 이걸 제가 확대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문 드리면서 10번을 읽어본 거예요. 네. 위안부 문제는 재협상이다, 협상이다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실효가 없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신가? 근데 오늘 어떻든 정부가, 재협상해야 된다. 네. 그러면 위안부 특별법 제정도 당연히 동의하시는 거죠? 네네. 네, 네. 그럼 뭐 네. 다행이고요. 네, 여전히 이 대연정 관련해서 좀 말씀을 올리면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고민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이 자유 전 당 이름도 모르겠어요. 자유 무슨 당이죠? 한국당입니다. 어떤 좋은 이름은 다 가져갔어요.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은 지금 이 순간에도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헌정 파괴적인 발언들을 일삼고 있단 말이에요. 뭐 쿠데타, 뭐 테러, 뭐 등등 입에 담을 수 없는, 심지어는 우리 안 후보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들어도 거북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하고 대연정을 한다는 것하고 국민의당,
정의당하고 대연정을 하는 것하고 어차피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를 선택하시겠어요? 그 예, 네, 일단. 예, 소연정이죠 그건. 그래서 저는 이제 예를 들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얘기했던 적폐청산의 문제, 검찰 개혁의 문제, 사실은 아니면 자치분권의 시대를 만들기 위한 문제,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풀기 위한 경제 특별 조치에 대한 문제. 자, 이런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풀기 위해서 국회에서 현재 5분의 3 이상의 가장 강력한 대연정을 꾸릴 수 있다면 저는 그걸 좀 꾸려보자라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네. 자유한국당이랑 지금 함께 연합정부 꾸리는 것이 제 목표가 아닙니다. 네. 예.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정당의 대표들이 이번 대선 과정에서 각 정당이 다 좋은 소리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네. 그 뭐 국가를 이렇게 바꾸겠다 뭐 이렇게 다 약속들 하시겠죠. 네. 자, 그것을 갖고 민주당의 지도부와 원내 대표들이 좋습니다. 네. 예. 가장 강력한 다수파를 형성해 보기 위해서 노력하자라고 지금 제안드렸던 계속 겁니다. 들었는데요. 예, 예. 제가 아까 동지회를 갖자고 했는데 네네. 동지회로서 제가 네. 정말 조언 드리는데 네. 지금 현재 탄핵의 만장일치 결정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저는 안 후보님이 내가 자유한국당과의 대연정 제안은 아무튼 판단이 잘못된 편이다. 어쨌든 확실하게 박근혜 국정농단 세력의 적폐를 해소하는 확실한 조처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있고 또 당원 동지들의 동의가 있지 않는 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대연정 포기하겠다. 그리고 국민의당, 정의당과 함께하는 민주개혁 진영의 소연정 또 3당 개혁정부를 하겠다. 이 자리에서 좀 시원하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최성호 의원님 고맙습니다. 우리 당 지지자들로부터 제가 너무 혼을 나니까 저를 좀 유의해 주셔도 지금 이런 말씀을 그거 좀 주신다고 명료히 저는 해주셔요. 봅니다. 예, 그런데 입장을 잘 궁금해해요. 분명한 것은 지금 현재 너하고는 절대로 얘기할 수 없어라고 하는 것을 선언할 수는 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의 철학에 위배됩니다. 의회가 원이 구성되어 있으면은 그 사람하고 누구든 대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국가개혁이 미래를 향해서 합의할 수 있다면 그 개혁을 위해서 우리는 협의를 하고 좀 더 높은 수준의 연정까지 난 모든 길을 열어놓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 올립니다. 자유한국당하고 지금 연정 꾸리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제 목표는 국회의 현재 가장 강력한 다수를 꾸려서 국민들이 원하는 이 개혁에 대한 조치들을 좀 해내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 이게 유일한 제 고민이라는 말씀 올립니다. 네, 우리 이재명 후보님, 이게 우리 고양시가 꿈의 청년 주거 벤처타운이라고 해서 추진되고 있는 청년 스마트타운입니다. 여기 내용이 보면 청년들을 위한 주거, 신혼 부부 맞춤형 단지, 또 청년 교육 단지, 그리고 여기는 UN 평화 인권기구 유치, 또 대학 유치 등등 해서 청년 벤처 단지. 이 고민은 사실은 우리 이재명 시장님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청년 수당이라는 너무 이렇게 파격적인 제안을 해서 청년 배당, 네. 그래서 정말 청년들의 문제를 풀어줘야 되겠구나. 그런데 지금 많은 국민들은 좋은데 그것을 똑같은 청년들에게, 왜냐하면 거기는 취직을 못하는 친구도 있고 알바도 있고 힘든 친구도 있는데 다 부잣집 아들이나 연봉 1억 받는 사람한테도 똑같이 100만 원을 준다. 그리고 그 100만 원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저는 이 해법을 이제 그래서 의논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결국 청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청년의 주거, 일자리, 복지, 문화 이것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해서 청년 스마트타운은 추진했는데 저는 청년 배당도 중요하다. 그러나 청년 스마트타운 이런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싶은데 또 제가 전국 대도시 시장 협의회장이기도 해서 함께 하고 계시지만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청년 대책에 대해서는 뭐 저도 예를 들면 스마트 강군 10만 명 또 공공 일자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청년 일자리 문제를 일부나마 해결하고 또 청년 의무 고용제를 공공기관 말고도 예를 들면 대기업들에 좀 확대해서 5%까지 늘리고 또 청년 주거를 위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공공임대주택을 청년용으로 원룸 형태로라도 이렇게 대규모로 공급하는 계획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대학 등록금을 줄이기나 아니면 뭐 청년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들도 네. 다 하는데 네. 거기에 더해서
청년들, 아동들, 노인들, 장애인, 농어민을 상대로 100만 원씩을 네. 지역 화폐로 지급하면 이게 지역 경제 네. 성장의 네. 토대가 되는 거죠. 10초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래서 네. 그런 용도로 또 다른 정책인 것이지 다른 걸 하지 않고 네, 이것만 그래서 한다는 아닙니다. 조금만 마무리할게요. 저는 이제 동의하십니까? 앞으로 하세요. 우리 네. 이재명 후보님께서 청년 배당이든 다른 어떤 기본소득 문제가 그걸 너무 이제 과도하고 강조하다 보니까 다른 일련의 정책들이 좀 드러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주변에 오해가 생기는데 청년 문제가 됐든 안보 문제가 됐든 모든 개혁적 현안에 대해서 정말 수권 정당을 지향하는 차원에서 좀 더 복합적인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또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까지 제거하지 못하면 또다시 증식하는 헬리코박터 HP7으로 더 강하게 헬리코박터 프로젝트 윌 더 이상 방치하지 마십시오.